자, 안녕하세요. 지난주 잘 지내셨죠? 아마 지난주 제가 강의하는 거에 목소리가 좀 적어서 작아서 잘 안 들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크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의에 있어서 이번 주 강의는 사실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제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제조가공 공정에 있어 가지고도 이 해썹이라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대부분 2020년까지 2020년 12월 정확하게는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인 경우에도 별도의 어떤 해썹 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그 기준치 값을 더 엄격하게 설정을 해두고는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해썹은 2010년 10월부터 아마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단체급식에서도 꼭 알아야 될 게 해썹을 알아야 될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 제조업체의 어떤 해썹이라면은 어떤 리콜 처리를 한다든가 자진 해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강제 해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지만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가공식품에 대해서든지 자체에서 조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급식을 할 적에 갑자기 집단적으로 발생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 보존식이라든가 검식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역학조사하기보다는 사전의 해썹이라는 것이 사전의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진로가 아마 영양사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해썹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물론 해썹이 이게 몇 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범위가 넓고 또 아주 깊이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전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습득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도 이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그 부분들을 전부 근거로 삼아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이 제 강의 자료는 되게 강의 자료가 아주 좋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지나치기가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진행을 2주 정도.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식품안전관리 인증이라는 HACCP 요 해잘드 어널리시스 위의 요소를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중요하게 어디를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위의 요소를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마크 붙이는 거는 이 관리 인증에 대한 인증을 이제 받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 세 개 선택은 이 사실은 제가 이걸 좀 옆으로 이 사이즈를 옆으로 늘려버렸기 때문에 타원형이 되는데 이거는 동그라만 원형입니다. 구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아래쪽에는 표시를 하고 했어. 또 GMP 다 이렇게 이제 다 공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쓰고 싶으면 이걸 쓰고 이렇게 그죠? 했어. 그리고 이 해썹이 무엇인가 했을 때 HACCP라고 적고 해썹이라고 말하고 식품안전관리 인증. 최근에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해주는 인증기관을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라고 해가지고 본원은 대전에 있고 나머지는 서울 지부라든가 경기 지부라든가 충청, 전남, 전북, 경기 경기는 인천에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에서 전부 다 인정심사를 하게 되고 이 인정심사는 3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또 재인정을 받고 또 3년 받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1년 차, 2년 차에는 뭐를 하냐면은 식약처에서 4, 5심사를 받습니다.
인정을 해줬는데 잘 진행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가지고 1년 있다가 검사 나오고 또 2년 있다 나오고, 만약에 그때에 제대로 이런 인정 기준에 적합한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으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아주 강력한 인정 취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식약처에서 이제 하게 돼 있죠. 이게 해썹에 대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썹에 대해서 알아보자가, 물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해가 조금 더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해썹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식품위생법 48조를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동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는 얘기죠. 시행규칙은 지자체, 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있어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그죠, 만약에 뭐 어떤 식품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를 보면은 어떤 식품들을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넣어야 된다. 신청, 교육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이건 그냥 적어놨고, 그래서 해썹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개발했던 기원이 어떻게 됐냐는 것은 제가 아마 글로서 쭉 적었는데, 이 자료가 사실 다른 데 이렇게 지자체 같은 데에 보통 뭐 제조업체라든가 자영업체라든가 이 자영업 제조하는 분들에 대해서 강의하는 자료예요. 요즘은 또 어떻게 6차 산업,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자료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좀 체계화 시켜서 만든 자료인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건 나사죠. 나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은 해썹을 어떻게 왜 만들었냐 했을 때에 50년대 후반입니다. 미 우주 항공국입니까? 거기 나사가 우주식품을 이제 개발을 해요. 이 우주식품을 개발할 때 만약에 이 우주식품이 우주인들이 먹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킨다든가 위해하다 한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완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필스버리사라는 그런 대기업의 그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나사에서 우주식품을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60년대에는 우주식 개발에 사용된 이 방법, 즉 해썹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GMP로 적용을 합니다.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아주 우수한 그 제조 시설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 GMP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은 의약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GMP 인정을 받습니다. 이 GMP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 식품이라든가 즉석 제조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해썹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73년에는 저산성 통조림에 대해서 해썹 개념을 적용을 시켜요. 저산성이라면, 산성이면은 그 안에 내부적인 균들이, 통조림 내부의 균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지만 저산성인 경우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pH를 7로 본다면 약 6.5, 6 이런 경우라면은 5.5까지도 충분히 미생물이 자기가 발효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위험성이 높잖아, 그죠? 그래서 높기 때문에 여기에다 해썹 개념을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85년도에는 이렇게 7원칙을 제시를 하고, 물론 이제 이 해썹이라는 것이 12절차가 있었죠. 사전에 미리 만들어야 될 5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7원칙이 있어서 합쳐서 12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우리나라, 이제 93년에는 코덱스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썹을 채택을 해가지고, 이러면 각국에서 이 해썹을 적용을 시켜서 제품을, 식품 제조 가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축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수산물, 해산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해썹을, 이제 농장에 대한 해썹을 적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축산물 농장도 있지만 해썹 적용이 제일 먼저는 CJ에서 그 햄 소세지 만들 때 제일 먼저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위생법을 개정해가지고 해썹 적용 규정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10월부터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개발을 쭉 이 유래를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제 오래 됐죠. 지금이 2020년도라면 70년 가까운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이 해썹에 대해서 꾸준히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식품안전의 대명사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농작물인데 이 농작물도 이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또 이제 관리가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농작물들이 제조가공 공장에 올 적에는 과연 이 잔류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오지 검출되는가 검출되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 성적표와 같은 것들을 제조공장이라면은 전부 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험 성적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 학교 급식에는 그러한 제조공장에서 해썹 인증 기준을 받았는 제품을 쓰게 되면은 훨씬 그 앞에 어떤 위험도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다 그럴까요? 노출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라든가 집단 급식소에서는 해썹을 인정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기를 선호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가격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는 대신에 비용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해썹에 대한 의무식품의 유형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에 대한 의무 품목이 음료류는 무조건 원래 2020년 12월 1일까지 이 소규모, 그러니까 1억 미만의 매출이고 종업원이 5인 이하일지라도 다 받아야 돼요. 의무 품목이. 그 다음에 과자류. 적석섭취식품에 보면은 뭐 여기 금방 먹는 부분들인데 이 적석섭취식품은 유통을 단계로 많이 할 수가 없고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적석섭취식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석섭취식품은 어떤 그 전자상거래에서 가지고 다른 어떤 소매라든가 이러한 데에서 유통을 할 수는 없고 직접 소비자한테 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 이 적석섭취식품 만드는 업체에서도 해석을 받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 완화해 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어육 소세지류는 아마 최초로 받는 걸로 알고 햄 어육 소세지. 어육 소세지는 생선살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소세지예요. 그 명태살이라든가 뭐 오징어라든가 다른 것들이 있겠죠. 이런 특수 용도 식품. 그 다음에 초콜릿류, 빵떡, 국수, 면, 유탕면류 이런 것들에다가 이 순대라든가 떡볶이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 관리해야 될 잘 어떻게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는 떡이라 해가지고 이 특히나 떡볶이 같은 부분에는 습기가 높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양원이 되기 때문에 잘 그거 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잘 번식을 하시고 특히 곰팡이 같은 게 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의무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썹 인정 제품으로는 이제 이렇게 뭐 마른 멸치도 사실 어장에서 그죠 해썹을 해가 이렇게 붙여놨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축산물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뭡니까 치즈와 같은 거 치즈 우유 제품 농산물 막걸리 그죠. 막걸리에도 보면은 해썹이라 해가지고 막걸리 최초의 해썹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해썹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보혜 양주입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고 여 밖에는 이 안에서 제조 공장이 있고 전부 여기 4개 여기 팔레트 위에다가 제품을 적재해서 지게차로 전부 옮기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해썹 안전관리 인정 기준에 대한 인정서는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요 인정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인정서 보면은 대표자가 뭐 홍길동이다. 그 다음에 업소명은 뭐 예를 들어서 풀무원 식품이다. 주식에서 풀무원에 풀무원 식품, 소재지가 어디. 이 소재지가 아마 똑같은 대표고 똑같은 업소로 할지라도 소재지가 바뀌면은 새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작업장의 환경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설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준수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받게 되고 소재지가 바뀌면 어떤 걸 받았나 했을 때 과체주수다. 근데 이런 과체주수에 중요하게 아주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공정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스가 안전하다는 것을 안전하게 관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살균 공정하고 여가 공정이다. 그럼 과체 주스를 넣어가지고 살균 온도를 뭐 10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에서 뭐 10분간 가열했다면 웬만한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것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가 공정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위해 뭐 지푸라기라든가 과체니까 아무래도 여기 과일 주스 농산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흙이라든가 이물질 같은 게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또 이제 뭐 금속 이물질 같은 것들이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면은 이 여가 공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 메시가 뭐 20 메시냐, 10 메시냐, 뭐 500 메시냐에 따라서 다 각각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위험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 관리점을 딱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인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3년을 하는데 3년 후에는 다시 또 재인정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1년, 2년은 식약처에서 사후심사를 받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해썹 인정에 대한 인정서입니다. 모양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해썹에 대한 필요성은 어떤가 했을 때에 효과적인 식품 안전에 대한 보정의 수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식품 안전의 소비자 인식이 증가되기 때문에 요즘에 인터넷에서 웬만한 어떤 어떤 지식이라 그럴까요? 지식 창고라 그럴까? 아주 깊숙한 전문적인 건 아니더라도 준전문가 수준의 어떤 지식과 같은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다 공유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식품 제조광공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엄격한 어떤 식품 안전이라든가 식품 위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오염 기회가 증가되어지고 이런 것들에 해서 하게 되는데, 특히나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뭔가 하면은 단체 급식이라든가 외식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식에 있어 가지고는 식품이 설령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배탈이 난다든가 식중독 사고가 있으면은 병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단체 급식, 그러니까 이 외식 산업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다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이렇게 식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기 위험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이 단체 급식은 가공식품을 한 군데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열무김치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 나쁜 많은 어떤 학교 급식에 한 10군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산업체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동시다발로 확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한 해석은 꼭 받아야 될 것 같죠. 그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얘들이 이제 학생들 같아요. 집단급식이 일어나서 병원에 이제 누워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게 또 벤조피렌 검출량이 어류라든가 분유와 같은 데보다도 우동에서 훨씬 많이 나왔더라. 그럼 이 우동 같은 경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벤조피렌은 주로 많이 탄 음식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데, 가스오브시 같은 거 로스팅을 많이 했다든가 하면은 알게 모르게 이 벤조피렌 같은 것들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가 오히려 2배에서 약 5배 정도가 이제 많이 되더라 하면은, 이런 중금속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해석을 할 적에 원료 들어올 적에 어떤 검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런 걸로부터 좀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보면은 라면인지 우동인지 라면 같기도 하고 우동 같기도 한데, 여기 집게벌레와 같은 그런 벌레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전부 사전에 미리 어떤 차단을 했다면, 이런 벌레와 같은 것들도 방충 방사를 잘한다든가 보행해충, 이 보행해충이 걸어다니는 해충이잖아요. 이런 것이 들어온다든가, 아마 원료에서는 이게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료를 채치고 가공하고 면을 빼낼 때까지는 이러한 것들은 분쇄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 모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포장 단계에서 포장실로 들어갔다든가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런 것들 전부 실제적으로 선행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면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하기 위해서 이 관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 챕터는 제가 빠뜨린 게 아니라 일단 이러한 위 요소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인증의 기준에 대한 연령을 본다면은 우리나라에는 95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를 관리를 하고 어떤 제약을 걸고 과징금, 과태료,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차 의무 적용 상태는
대상은 뭔가 하면은 어묵류라든가 냉동식품, 피자류, 만두류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레토르트 식품. 이렇게 해서 2012년까지 1차 의무 적용을 하는데 예외로 배추김치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 1일까지 의무 적용을 시키게끔 특별히 2년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치가 뭐 우리 식중독을 일으킬 일이 뭐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그 절임조합 옆에 있는 그 회원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김치공장 사장들 데모를 해가지고 이건 유예를 해가 지금은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의무 적용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 외에 기타 김치 예를 들어 파김치라든가 뭐 총각김치라든가 무김치 깍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은 아닙니다. 근데 김치공장에서 한번 배추김치를 받아보면은 그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또 받게 되죠. 그럼 절임 배추 같은 경우에도 이 해석 적용을 시킨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서 13년은 차등 관리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떡볶이, 떡순대, 알가공품과 같은 경우에 의무 적용을 시켰다. 여기 이제 2015년부터는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잘 하지 못할 때는 아예 원료 검수를 실시했다는 어떤 근거가 없다면 말로만 이렇게 나는 검수를 합니다. 유관 검사를 합니다. 성적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래도 소용없고 전부 기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 법적인 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들어가서 바로 인정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해썹에 대한 그 정의는 바로 이 해잘드 어널리시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어떤 위해 요소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고 이게 어떤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예방을 한다든가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허용 수준으로 감소를 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이 공정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료를 뭐 세척을 하는 단계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가열하는 단계라든가 또 뭐 이렇게 채치는 단계라든가 금속 검출을 하는 단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 위해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중점적인 관리 포인트를 잡아서 위해 요소를 관리를 하면은 결국은 식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해썹이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해썹 시스템의 구조.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GMP라는 어떤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이 하드웨어가 충실히 잘 생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실행 단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세니테이션, 위생에 대해서 그죠? 표준 어떤 거 조작 방법이라든가 조작 절차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GMP나 SSOP와 같은 것들을 합쳐서 선행여건 운영이라는데 여기에다가 해썹 플랜, 해썹 계획을 플러스 시키면 결국 해썹 시스템이 됩니다. 이 전체가. 그러면은 해썹 플랜은 해썹 팀을 구성하고 제품 설명서,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정으로 가는가 이 공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맞는가 맞지 않는가 아니면은 다시 이거를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전에 준비 5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본 단계로 해서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합니다. 그걸 필두로 해서 원칙을 7까지 둬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는 것을 두 번째 그렇게 위에서 만약에 5.15.7 균이 있는데 이 균을 어떻게 제어를 하는가 했을 때 뭐 끓인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방사선을 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비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뭐 아니면 소독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이 중요 관리 위의 요소를 정해서 중요 관리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열 공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소독 공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금속 검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단계 포장하기 전의 단계에서 X선을 투과한다든가 금속 검출기를 투과한다든가 해가지고 이 CCP를 CCP P1이라든가 피지컬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떤 기준으로서 중요 관리점을 관리를 하는가 요거를 위의 요소를 제어를 하는가 하는 것을 기준을 설정하는데 이 기준은 실험이라든가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도달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한계를 안에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원칙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과연 이물이 나왔는가 나오지 않는 한계 기준을 예를 들어서 철 조각을
3파일을 했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4파일로 해서 4mm로 했을 때에 과연 금속 검출을 통과했는데 이게 나오지 않았는가, 금속비를 통과했는데 만약에 세 조각이 나왔다든가 하면 이거는 잘못 한계 기준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확실하게 된 것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데이터상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선 조치를 이렇게 만약에 체계를 확립을 하고 또 개선을 하는 방법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문서화 및 기록 유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해썹 시스템이 운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똑같이 어떤 그 선행요건 프로그램과 이러한 영업장을 관리한다든가부터 시작해서 해서 프로그램까지 전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미리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사전에 5단계의 이런 그 사전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이 실원칙을 준수해야 되겠죠. 1원칙부터 7원칙까지를 준수를 하고 교육, 훈련도 전조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만약에 단체급식 같으면 영양사가 한 달에 한 번의 전체 교육을 한다든가 시험을 본다든가 시험 본 자료는 보관을 한다든가 책도 서명 날인을 한다. 누구가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양식이 있습니다.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간단하게나마 교육훈련을 이렇게 준수해주라. 매일 아침에는 오늘 할 일이 무엇이다 하는 거에 맞춰서 교육훈련을 또 실시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선행요건 관리를 할 적에 이런 영업장 관리서부터 위생관리 설비 이 쭉인 회수관리까지의 그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위생관리 점검표, 그 작업장의 온도 습도가 아침에 오늘은 18도에서 습도가 55%더라. 그러면 그 안전한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기준을 설정했으면 그 기준 내에 그 작업장 내가 이 온습도가 관리가 되고 있어야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걸 이탈했다. 온도가 30도로 올라갔다. 습도가 70% 넘어갔다. 이래 되면은 모든 생산을 중지를 하고 이 온습도에 대한 관리부터 하고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하게 됩니다. 조도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 입고가 되면은 입고실에 있어서 조도는 540력서가 돼야 되는데 조도계를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조도계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 것은 또 검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 검교정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 표준 그 개척기를 인정해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으면은 검정피를 붙이고 만약에 조금 오차가 나면은 다시 그 교정을 해서 검사피를 붙여가지고 놔두게 되는 그러한 기록지까지도 전부 서식에 맞춰서 놔둬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 했는데 구체적인 걸 하려면은 이 하나를 가지고도 몇 시간씩 사실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